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디쿠 교재 기준으로 8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중요한 기초들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일단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그 전류는 I는 dq, dt로 정의되는 건 우리가 알죠. 이거는 사실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도선의 어느 곳을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가는 전하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그도 그럴 것이 I가 dq, dt로 표현이 됐다는 거는 전하량의 시간 대비 변화율인데 그게 얼마나 빨리 시간에 대해서 전하량이 변하냐죠. 그거는 이 지점을 통해서 분석을 하자면 저 파란색 지점을 앞뒤로 해서 변화한다는 거는 그렇죠.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하가 지나간다는 게 전류가 통한다, 전류가 흐른다는 말인 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I가 dq, dt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건 기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대류 전류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을 일단 만들어 보게 된 거고요. 대류 전류는 별 의미가 아니라 뭐 전하를 띤 물질, 그러니까 하전입자라고 하죠 보통. 전하를 띤 물질이 운동할 때 어떤 속도, 속력을 가지고 운동할 때 나타나는 전류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어쨌든 어떤 입자들이 뭐 양전자, 원래는 전자겠지만 실제로 양전자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전하들이 이동을 할 때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걸 좀 더 엄밀하게 볼게요. DQDL은 이 어떠한 거냐면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선 전하 밀도예요. 그죠? 그거는 저기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이 식이 선 전하 밀도인 걸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리고 DL/DT를 곱해주면 DL끼리 약분되니까 이게 DQ/DT, 즉 전류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선전압 밀도, 로 L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변이를 시간에 대한 변화량 나눈 거, 즉 시간에 대한 변이의 변화율, 속력이죠. 그래서 선전압 밀도 로 L과 속력을 곱해준 게 결국 전류가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사실은 대류전류의 의미인 게 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즉 운동하는 전하들이 아니면 하전입자가 저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대류전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류전류가 존재하려면 속력으로 정의 내릴 때 이렇게 속력이 존재해야만 운동을 해야만 흘러야만 존재한다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전류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에 대한 교재마다 설명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저기 벡터 표시를 U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지만 사실상 그러기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뭐 헤이트 교재라든지 그리피스 교재에서 따라 말이 달라요. 어떤 게 벡터다, 어떤 교재에서는 뭐 전류가 스칼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소 전류소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 IDL, 즉 전류라는 스칼라 어떤 전류 값에 미소 변이 벡터를 스칼라에 해준 게 미소한 전하량을 속도 벡터에 곱해준 게 스칼라에 해준 게랑 같다고 둘 수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는 그냥 U의 벡터 방향 표시해 준 거고 좌변의 미소 변이 벡터는 속도와 같은 방향이죠. 어쨌든 변화는 변이의 방향이 속도, 즉 운동 방향이 되니까요. 그리고 전류 I는 이렇게 dq dt인데 그죠? 그리고 그 dq dt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 L이 dq를 dl로 나눈 건데 그 양변에 dl을 곱해줘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주면 I dl 벡터는 dq u 벡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공식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좀 주의할 점은 제가 나중에 정상전류 설명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써놨고요. 이제 면에 대해서 면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일단 띠로 그려놨고 굳이 띠로 안 그려도 면에 흐른 전류라고 해서 면전류 밀도를 우리가 배웠죠.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그런데 이 전류 I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주로 된 설명은 제가 보스 스터디룸 카페에서 질문해주신 분들께 답변을 다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 L 수직하단 표시예요. 저게 욕이 아니고요. 네, 수직하단 표시고 L의 수직한 어떤 면전류 밀도의 진행 방향의 수직한 이 민트색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그 L을 저게 그 L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면전류 밀도 벡터랑
면전류 밀도의 스칼라 값이랑 곱해주면 그 전류의 총 값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결국 I는 dq dt인데, 이거는 dq를 ρs ds로 바꿀 수 있죠. 아까 처음 떴던 배너에서 제가 면전화 밀도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이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국 이 L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결국 ds라는 건 면적 요소인데 그걸 길이로 나눴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dl, dt 이런 식으로 돼서 속도가 되겠죠.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뭐가 되겠어요? 네, 면전류 밀도 벡터는 일단 로에스 속력을 곱한 거에 그 진행 방향을 표시한 게 되겠죠. 오른쪽 위에서 표시해 놨듯이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엔 면전류 밀도는 확실하게 벡터니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확실히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속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부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원리대로 계속 간다면 부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피 전류 밀도가 흐를 때 결국에는 부피 전류 밀도는 속도 벡터의 전하 밀도, 부피 전하 밀도를 스칼라해 준 거랑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이 식이 뭐죠? 이 대류 전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J를 대류 전류 밀도라고 하는 거고 속도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전체를 대류 전류를 표현하는 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대류 전류에 대한 의미가 대충 이해되시죠? 전하가 운동할 때 발생된 전류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식을 얻었음에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정상 전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정상 전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면, 또 아까 선처럼 방금도 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최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마찬가지냐? 이렇게 선전류, 또 면전류, 최적전류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전류는 정상전류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전하가 이동을 해도 일정한 특정 공간에 이렇게 전하 밀도의 분포가 일정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부피 전류 밀도라든지 면전류 밀도라든지 이렇게 밀도가 있으면 그 밀도를 통해서 빽빽하게 쌓여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밀도라는 게 그죠? 점전화 같은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 대응이 될 거란 말이죠. 전화의 정보들이. 근데 만약에 점전화의 경우는 어떨까요? 점전화의 경우는 정상 전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정상 전류라는 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의미였어요? 일정한 특정 공간에 전하 밀도의 분포가 일정할 경우죠. 이건 전하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해서 전류 밀도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분포가 일정한 게 아니에요. 분포가 일정하다는 건 이 각 지점의 어떤 전하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지금은 보시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건 마치 사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게 전하들이 마구마구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정상전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때 설명을 잘 덜 드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비오사바르 법칙은 사실상 정상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그 공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점전화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면 이 IDL 벡터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DQ 속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상황인 거죠. 점전화에 대해서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시킬 수가 없으며 뭐 어쨌든 이러한 바탕으로 정상 전류가 어떤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하가 이동을 하더라도 일정한 특정 어떤 공간의 전하 밀도의 분포가 일정할 경우 그때 형성된 전류를 정상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 좀 이해가 더 쉽게 전달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혹시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세요. 네, 항상 감사합니다.